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 수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대학 전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입 선발 인원은 36,349명으로 전년도보다 3,129명 증가했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273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 논술 전형에서 556명, 적성고사 전형에서 372명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 대학이 전년 대비 1,072명 줄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 전형이 증가하긴 했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수능 성적 대신 학생부와 대학별 고사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비중이 가장 커지는 전형은 적성고사 전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적성고사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은 12개 대학 4,885명인데요. 한성대와 평택대 등이 적성고사 전형을 신설하면서 지난해보다 7%인 323명이 증가했습니다. 중위권 수험생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과 명문대 지방 캠퍼스가 대표적으로 적성고사 전형을 활용하는 대학인데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으로는 가천대로 모집 인원의 약 26%인 999명을 적성고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적성고사 전형은 대학마다 다른 시험 과목이나 문제 유형, 출제 범위 등이 다르니까요.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대체로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거둘 확률이 높은 전형이니까요. 대학이 공개하는 기출 문제 등을 풀어보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동국대가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 제주대까지 의대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제주대는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하는 변화와 우수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의대 전환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대 의전원은 2018학년도부터 학석사 통합과정 선발이 중단되고 석사과정 20명과 의예과 40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2021학년도에는 완전히 의대로 전환돼 의예과만 40명을 선발합니다. 이로써 전국 41개 의대 가운데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대학은 강원대와 건국대, 차의과대 등 3곳만 남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대 전환 분위기에서 이들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3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3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UA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이신 백승한 선생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A중앙교육 백승한입니다. 이제 3월 달도 3월 21일 이제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특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입시 성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적표를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충해야 될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반드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성여고 연구진학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교사 김영주입니다. 오늘 등교하다 보니까 교정에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추웠던 기세로 보면은 목련이 필 것 같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피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 받고 성적에 등락이 있을 테고 자신감이 없거나 있거나 많은 상황 변화가 있겠지만 자신의 중심을 꼭 지키면서 페이스를 유지하게 되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숭의여자고등학교 김형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김영준입니다. 앞에 두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고등학생은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시험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4월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모두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 전형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학생부 성적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모두들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화학공학연구원이고요. 좌우명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자입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화학공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화학공학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 계획 어떻게 짜고 있나요? 항상 꾸준히 페이스 유지하고 네.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있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화학, 수학, 과학, 교과, 진로 일관성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김형준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화학 또 진로 일관성, 성실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제가 제시를 해봤는데, 일단 학생부의 그 다양한 항목에서 화학에 대한 관심이 큰 학생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래 희망이 화학공학연구원인데요. 그 진로에 대한 일관성도 있기 때문에 1순위로 화학을 좀 꼽아봤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과학의 4개 영역 중에서 다른 영역은 또 1등급을 받았는데 의외로 또 화학에서 2등급을 받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성적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주 선생님도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수학과 독서, 성실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화학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인데 유난히 수학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1.5등급대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교과 우수상도 수상했고 동아리 활동도 수학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치우쳐 있다는 것이 이제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공학도로서의 학업 역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의고사 성적이 4, 5등급 민 적이 있었어요. 조금 상승해서 3등급이 되었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모의고사 성적을 잘 유지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영준 선생님 80점, 김영주 선생님 70점, 백승한 선생님 70점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도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28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1.67등급, 과학 2.05등급으로 평균 2.0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 1.57등급, 1.4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과형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7등급, 화학원 5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 평균 3.5등급이 예상되고요.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5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2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교과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교과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 때 2.63등급에서 2학기 때 2등급으로 그리고 2학년 때는 1.64등급, 2.1등급으로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다가 2학년 2학기 때 조금 성적이 좀 하락한 것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학과 관련된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약간 부족한 면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예년도의 결과를 봤을 때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1.76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게 될 경우는 약간 부족한 성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70점 정도로 좀 봐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학생이 내신을 준비해야 될 과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국어 성적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어 성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어 성적이 3등급 되기 때문에 2등급으로 향상되지 않으면은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데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학 성적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공과 대학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성적도 상당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4개 교과 중에서는 이제 수학 다음으로 우수하긴 하지만 좀 더 과학 과목을 상승시켜서 1등급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현재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신 성적 변화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성적이 지금보다는 약간 상승을 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같이 보게 될 경우요.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국어, 수학, 과학, 탐구 2과목에서 원점수가 205점으로 상위 약 16%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떨어지는 편인데 지금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신 공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날 때 간간히 모의고사는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회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라든가 내신 성적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교과라든가 혹은 수능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시가 안 될 경우에는 정시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부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역별로 볼 때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올해 절대평가로 바뀌는 상태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4등급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있는 수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학생이 2등급 정도 그리고 좀 떨어져도 3등급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덜 감점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 지원했을 경우에 목표 대학,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감점이라고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3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68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 3등급 혹은 또 2등급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 점수입니다. 이제 과학 점수가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5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1학년 때 화학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2학년 때는 나머지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를 했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목표라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학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를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등급 이내에 들어야지 감점이 없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또 감점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 시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로 봤을 때 3개 영역이 247점, 그래서 약 상위 4% 정도 예상이 돼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양대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원점수 269점, 해서 상위 약 3% 정도로 역시 상향 지원이고요. 그리고 전남대 화학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217점, 3개 영역이고요. 그리고 상위 약 11%로 예상이 돼서 다소 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대로 현재 상태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화공과 같은 경우가 약 상위 17%로 지원해서 약 안정 또는 소신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신 안정으로 말씀드린 것도 단지 영어 성적이 향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즉 영어 성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80점, 김영주 선생님 70점, 백승한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김영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70점을 주셨어요. 김영주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에서 강점은요, 독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약점은 자율활동에서 개인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립대 학과인재상은 수학 및 기초과학의 깊은 소양을 갖추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세 번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동하는 능력 및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갖춘 학생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과마다 그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의 인재상이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첫 번째 이 학생의 강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독서 기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수학이랑 화학에 대한 독서 기록보다는 수학이랑 과학 전반에 대한 독서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학보단 과학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학 및 기초과학의 깊은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서울시립대 학과 인재상에 조금 부합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과목 우수상이나 세부능력 특기상,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우수해요. 근데 화학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과학 전반에 걸쳐서 했지만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만 따로 봤을 때는 독서가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화학에 관련된 독서는. 또 화학과 관련해서는 교내 실험대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과목 우수상도 없고 해서 조금 아쉬운데, 화학에 대한 점을 조금 더 풍성히 3학년 때는 화학에 대한 독서는 좋지만, 여태까지 독서를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도 화학에 대한 독서는 조금 더 많이 양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또 그 기록을 좀 풍성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탐구 보고서라든지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쓸 수 있는 어떠한 과제라든지 하는 것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점이 좋겠죠. 거기에 비해서 약점을 살펴보면은 자율활동 기록은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조금 자율활동 기록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개인의 기록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실하기 때문에 학교 주간 프로그램 기록은 많이 있는데 그것만 있고 개인 활동을 이렇게 많이 부각하지 못했어요. 원래 자율활동이라는 게 개인 활동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공학과의 리더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고3 때라도 좀 증대시키고 임원하면 좋겠고요. 또 임원이 아니더라도 작은 자기의 그 역할이라도 좀 증대해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배우고 자기가 그 과정 중에서 배우고 변화된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소서에도 그러한 자기의 노력한 점, 그다음에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자, 우리 비교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김영주 선생님? 네, 화면을 보고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그 비교과에 이제 지금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여러 비교과 항목 중에
그 가장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율활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활동은 개인적인 활동 채우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제 임원 경험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모임 활동, 또 학습 멘토링 활동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강점을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기가 이제 3학년 1학기 한 학기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한 학기를 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학기만이라도 이 지금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또 소모임 활동 또는 임원이 만약에 됐다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은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김영주 선생님은 아주대 화학공학부 에이스 전형, 백승한 선생님은 서울과기대 화학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는요,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한테 먼저 여러 학교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아무래도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를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 전형 중에서도 이제 학교별로 추천 TO가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가 해당이 된다면은 이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서류 종합평가로 이제 100%로 13명을 모집을 하는데 작년에는 면접이 3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류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경쟁력을 좀 더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또 지금까지 교과 성적이 계속 상승 추이에 있었고 또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명, 그 계열별로 2명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 전형 대상자가 된다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활용하시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두드림 전형을 활용을 해서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에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동국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동국대 입학사정국에서 직접 합격 팁을 알려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동국대학교 2018학년도 학생부 전형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됐다는 점이고요. 또 특히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서류 평가 100%의 면접이 있었는데 2018학년부터는 면접이 없어지고요. 서류 종합 평가 100%로 일괄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18학년도에는 면접이 폐지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동국대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자율문항을 보면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부분은 이제 2017학년도 자율문항이긴 하지만 2018학년도에도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 지원 동기랑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반드시 평가 항목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얼만큼 이 지원한 학과, 화공생물공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고민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국대 입학사정관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백승한 선생님께서는요, 서울과기대 화학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한테 서울과기대 화학생명공학과를 생각과 학교생 우수자 전형을 추천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내신 성적이 약간 우수한 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쓰기에는. 그래서 학생부가 45% 들어가고 서류 전형이 55%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신 성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하나 추천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한다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치고 22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 2016학년도 예를 들면은 합격자 중에서 약 2.26등급 정도 수준의 있는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합격한 학생들은 2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긴 했지만 수능 최저력 기준이 있고 모집 정원이 22명이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중요할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어, 네. 나중에 학생부 종합을 지원할 때 네. 기록부에 있으면 좋은 요소들이 어. 뭐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승환 선생님 간략하게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그 학생생활 기록부에 더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비교과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앞에 선생님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진로 활동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제 다른 요소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동아리 활동 내에서도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해서 화학과 관련된 활동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독서 활동 내에서도 아까 김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서량이 이제 자율동아리에서 독서 활동 동아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서량이 조금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독서량, 특히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 중에서도 진로 활동 중에서도 이제 전공과 관련된 연관성 있는 것들 좀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어땠어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유,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평하면 항상 제가 떠오르는 말이 어벤져스 모평이라고 떠오릅니다. 어벤져스 모평이 뭐냐면 3월에 가장 잘 본 국어를 기억하고 6월에 가장 잘 본 영어를 기억하고 9월에 가장 잘 본 수학을 기억해서 그걸 합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성적대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모의평가를 왜 그렇게 다달이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활용 방법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용과 그러니까 수시용과 정시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수시용에서는 본인의 최저학력 등급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스타트 지점, 즉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 어느 선에서 출발해야 될지를 던져주는 좌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착실하게 만점까지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기분으로 모의고사를 보기보다는 꼭 용도에 맞는 모의고사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